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임관산 1968년 프라하의 봄, 1956년 소련의 스탈린 격하운동 이후에도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스탈린주의자 노보트니 정권이 유지되었다. 이에 슬로바키아 민족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었다. 1968년 개혁파 알렉산드로 둡체크가 당 제1서기를 맡으면서 프라하에서도 민주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보도, 표현, 이동의 자유제한 철폐를 주장하고 의회제도 확립, 민주적 선거법 제정 같은 개혁적인 강령을 채택했다. 소비에트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1968년 9월 T-54 탱크와 장갑차 2000대 그리고 20만이 넘는 군대를 프라하에 파견한다. 성적으로 굶주린 불쌍한 소련 군인 앞에서 행인에게 키스를 퍼붓는 아슬아슬한 미니스커트 차림 소녀들의 사진이 실렸다. 거듭 말하지만 소련군의 침공이 비극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 이상한 도치감을 이해하지 못할 정오의 축제이기도 했다. 세계 최강 소비에트 군대에 맞서기에 체코 군대는 물리적으로 한없이 부족했다. 프라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T-54 탱크 위에 올라서거나 젊은 소비에트 병사 앞에서 키스와 미니스커트로 그들을 조롱하는 것뿐이었다. 1945년 해방군이었던 소련군은 1968년에는 정복자가 되어 체코를 억압했다. 둡체크가 납치되고 프라하의 봄은 꽃 한 송이 피우지 못하고 끝을 맺었다. 이 역사는 인생을 가볍게 살고자 했던 한 남자 토마시와 무거운 인생에 짓눌린 채 사랑을 갈구한 한 여자 테레자의 운명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가벼운 인생 토마시의 에로틱한 우정의 불문율을 지킨다는 것은 토마시가 자신의 삶에서 사랑을 배제한다는 것도 의미했다. 외과 의사 토마시는 특유의 매력으로 많은 여성의 인기를 끌었다. 그는 여성들과 잠자리를 했지만 그것은 우정에 불과했다. 에로틱한 우정을 추구한 토마시는 잠자리를 원했을 뿐 자고 일어나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파트너는 원치 않았다. 동반수면은 사랑에 있어서 명백한 범죄행위 같은 것이었다. 잠자리 후 여인이 혹시라도 자기 아파트에 머물까 소파 하나만 남기고 모두 치워버렸다. 그리고 자정이 지나면 여자를 집에서 내쫓았다. 그는 존재의 달콤한 가벼움을 만끽했다. 인생에서 바라는 것이 없었다. 인생이란 의미 없는 한없이 가벼운 것이었다. 그런 그에게 테레자라는 여성이 나타난다. 한 도시 병원에 치료가 힘든 편도성 환자가 발생했다. 토마시 병원 과장이 그곳에 가기로 되어 있었지만 좌골 신경통을 앓게 되는 바람에 토마시가 그를 대신하게 되었다. 그렇게 도착한 그곳에서 테레자를 우연히 만난 것이다. 토마시는 호텔 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마침 테레자는 그날 바의 당번이었다. 바람둥이 토마시는 그녀에게 명함을 지어준다. 테레자의 안나 까레니나. 자신이 일하던 호텔바에서 토마시를 마주했을 때 혹시 프라하에 오게 되면 나를 찾아오라며 토마시가 명함을 내밀었을 때 그녀는 그가 미래를 함께할 운명의 남자임을 직감했다. 미쳐가는 병든 어머니와 가난한 틈만 나면 엉덩이를 만지는 주정뱅이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테레자는 명함, 큰 트렁크 그리고 소설 안나 까레니나를 챙겨 프라하로 향한다. 그녀가 그날 배달장에 껴고 있었던 안나 카레니나는 토마시를 속이기 위하여 그녀가 사용했던 가짜 신분증이었다. 수술이 막 끝났을 때 토마시는 테레자의 전화를 받았다. 그녀가 프라하에 정말로 온 것이었다. 그는 선약이선이 다음날 찾아오라고 말했다. 약속 당일 나타난 그녀는 바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손에는 두꺼운 안나 카레니나를 들고 있었다. 볼 일이 있어서
프라하에 왔다는 그녀의 설명은 빈약하게 들렸다. 프라하에서 다닐 직장을 찾는 눈치였다. 그녀의 무거운 트렁크를 자기 아파트에 들이며 그는 스스로 놀랐다.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다. 지금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토마시에게 맡기는 중이었고 그는 그것을 허용하고 있었다. 자신의 행동은 동정심과 연민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생각했다. 한 여인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은 자신이 그녀보다 넉넉한 위치에 있으며 나의 몸을 낮춰 그녀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과 같았다. 테레자가 송진으로 방수된 바구니에 담겨 강물에 버려진 아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기가 담긴 바구니를 난폭한 강물에 띄어보낼 수 있다니. 토마시는 그녀와 동반수면을 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테레자는 깊은 숨을 쉬며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어찌나 단단히 잡고 있는지 손을 뺄 수 없었다. 그녀가 잠에서 깨자 차마 손을 빼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돌아누워 그녀를 바라보았다.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의 동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녀의 유일한 안식 강아지 카레닌. 그들은 서로 사랑했는데도 상대방에게 하나의 지옥을 선사했다. 토마시에게 세상 모든 여성은 잠재적인 애인이었다. 그의 가치관과 행동 때문에 테레자는 고통에 시달렸다. 밤마다 가위에 눌려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 손톱 밑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에 시달렸다. 그녀가 점점 거친 성격이 되어가는 동안 토마시는 여전히 에로틱한 우정을 유지했다. 토마시는 다른 여성에 대한 탐욕을 지배할 힘이 없었다. 그에게 특별히 깊은 우정을 나누는 여성이 있었다. 바로 화가 사비나였다. 사비나와의 관계는 그에게 가장 편안한 휴식처였다. 어느 날 테레자는 토마시와 사비니가 주고받은 편지를 발견한다. 그날 그녀는 심각한 악몽에 시달리는데 그 악몽 속에서 토마시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서랍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으로 쓴 사비나의 편지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인 것처럼 느꼈다. 그는 테레자를 이해했고 그녀를 비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 토마시는 테레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그녀와 결혼한다. 그리고 작은 강아지를 선물했다. 토마시는 테레자가 키우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다. 프라하에 온 첫날 그녀가 품에 안고 있던 책 안나 카레니나에서 영감을 얻어 강아지에게 카레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카레닌은 테레자의 유일한 위로가 되었다. 카레닌은 테레자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놈처럼 그녀에게 살갑게 굴었고 토마시는 그것이 고마워했다금 카레닌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카레닌, 내가 내게 기대했던 건 바로 그거야. 나 혼자서는 어쩔 수 없으니 내가 날 도와야 한다. 스위스 망명. 중부 유럽의 공산주의 체제가 오로지 범죄자들의 창조물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인 진리를 어둠 속에 은폐하고 있다. 범죄적 정치 체제는 범죄자가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발견했다고 확신하는 광신자들이 만든 것이다. 소련 탱크가 전국을 점령하고 열흘이 지났다. 체코 정치인들은 잡범처럼 소련군에게 끌려갔고 납치되었다. 돌아온 둡체크는 라디오 방송에서 죽어가는 목소리로 연설문을 낭독했다. 연설문의 내용은 보헤미아 체코는 정복자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토마시는 한 잡지에 반소비에트와 민주화에 대한 글을 기고한 적이 있었다. 그는 당장 체코를 떠나야 했다. 그 시기 사비나는 제네바로 망명해 있었다. 토마시와 테레자는 스위스 지리로 이동했다. 두 사람과 강아지 카레닌은 스위스에서 가장 큰 도시에서의 생활을 시작했다. 사비나가 머무는 제네바와 지리는 거리가 멀었지만 테레자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지리에서의 의사생활을 시작한 토마시는 이내 사비나가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있는 제네바까지 가기엔 먼 거리였다. 긴 여행을 위해 테레자에게 둘러댈 어떤 물질도 찾지 못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사비나가 치리로 오면서 다시 시작되었다. 토마시는 퇴근 후 그녀가 머무는 호텔방을 찾았다. 그녀는 소금만 걸친 채 늘씬하고 아름다운 다리를 뽐내고 있었다. 토마시는 자기 삶에서 테레자와 사비나 두 여성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다. 너무나 다른
두 여성은 멀리 떨어져 화해가 불가능하지만 하나같이 아름다운 극점이었다. 한 손에는 무거운 트렁크를 들고 다른 손에는 카레닌을 묶은 줄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스위스 생활 7개월 만에 테레자는 카레닌을 데리고 그를 떠났다. 토마시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강한 수면제를 먹어도 새벽이 되었어야 가까스로 잠이 들었다. 각자의 선택, 이별과 재회. 인간의 삶이란 오직 한 번뿐이며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딱 한 번만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좋은 결정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결정인지 결코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테레자가 시리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카레닌 덕분이었다. 토마시는 하루 종일 병원에 머물렀고 테레자는 홀로 집을 지켜야 했다. 카레닌과 함께 하는 산책이 삶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어느 날처럼 토마시 없는 일상을 보내던 테레자는 그를 찾는 한 여성의 전화를 받는다. 그 순간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카레닌의 털복숭이 머리에 뺨을 댔다. 걔는 변화를 싫어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미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혼자 남겨진 토마시, 그는 테레자와의 재결합을 위해 스위스를 떠나 그녀가 살고 있는 프라하 아파트로 찾아간다. 그녀가 스위스를 떠난 지 닷새만이었다. 카레닌은 그를 보고 반가움에 펄짝펄짝 뛰어올랐다. 토마시와 테레자는 아직 기소도 하지 않은 연인들처럼 서로에게 다가가 짧은 대화를 나눴다. 아무것도 없어 기다리는 중이야. 뭘?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할 수 없었다.